문재인 대통령 방미 소식 정리 좀 해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첫 순방, 중요한 순방이죠. 근데요, 우리 제일 관심사는 안보 문제잖아요. 또 한미동맹, 네.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네. 좀 이제 네. 북한 문제에 대한 조율이 잘 될까. 예.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제를 거론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전화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사드 문제가 반드시 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미 간 무역이 불균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네.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 FTA에 대해서도 여전히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 네.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경제다, 돈이다. 돈이죠.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한미 FTA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예. 이 안보도 돈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결국 그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메커니즘이 있다. 그 메커니즘이 계속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은 계속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죠. 그걸 지금 언급한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경제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주로 했지만 대북 문제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건이 적절하면은 관여하지만은 조건이 맞을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다. 우리 생각이 같다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이 관여라는 게 사실은 대화 이런 거죠. 그렇죠. 대화 협상이죠. 예. 어쨌든 그러한 관여가 압박 작전을 약화하느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병행하자. 제재는 제재지만 대화를 병행하자. 오케이. 문제가 뭐가 있냐. 예. 근데 돈 문제는 우리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예.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는 한미 동맹에 대해 미국이 불만 갖고 있을 수 있다. 사드 문제에 불쾌감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노골적으로 표출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게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다르지 않다. 또 우리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여권에서 약간 부담 가지는 쪽이 이런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대신에 경제 문제로 매우 터프하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예. 나토나 유럽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미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 등등에 대해서 우리 조건을 좀 받아들이려면 경제 문제에서 양보해라. 이런 그렇죠. 식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전략에 대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은 투트랙입니다. 한미 동맹, 양국 경제 협력 중요성 다 강조하는 거고 오늘 이제 호평을 받은 게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를 했어요. 예,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장진호 전투는 이제 6.25 전쟁 때 미국이 정말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한 전투, 그렇죠. 중국군에 밀려가지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흥남 철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투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우리 피난민들을 다 싣고 왔지 않습니까? 네. 위협을 무릅쓰고. 네. 그 피난민의 아들이 바로 나다. 그렇죠.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감성적 접근, 정서적 접근이 되는 것이고. 예.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 연설에서는 이제 우리 한미 양국은 경제 동반자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교역 투자 확대를 넘어서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게 사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나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은. 기업들이 대미 투자 늘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수출을 얼마 한다, 계약은 얼마 따온다 이런 게 뉴스인데 이번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이 총 352억 달러. 40조 원어치의 보따리를 들고 갔다. 어허. 이게 뉴스예요. 예. 지금 보면은 128억 달러, 14조 5,700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224억 달러, 25조 5천억 원치를 구매한다. 네. 이게 이제 골자인데. 대미 직접 투자, 예. 그다음에 미국산 물건 사들이는 거. 그렇죠. 물론 이게 정부가 시켜서 하는 거냐 그런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만큼이나 미국의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나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미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어요. 예. 이런 맥락이니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닌데 약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결국 이제 안보 문제를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미국이 볼 때 당신들 약한 고리가 이거 아니냐. 대신에 이제 경제로 우리가 실속을 챙기겠다. 예.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접근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뭐 지정학적 위치라고 할까요? 예. 이런 부분이 있네요. 아니 우리도 또 똑같은 카드를 쓰면 됩니다. 네. 이 남북 대화나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 쪽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와도 우리는 안 못한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서로 그 윈윈하면서 주고받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심스러운데 말씀하신 대로 다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강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방미 첫날이니까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문통께서 아마 미국을 갔습니다. 예, 첫 번째 외국 방문을 미국으로 갔다. 그러시군요. 그 미국 VIP 그분이 뭐 지난 한 2월인가 뭐 취임했잖아요. 그분이 예. 트럼프. 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뭐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을 막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환영 만찬 이걸 한 적이 없어. 이번 처음으로 문통님 부부를 초청을 해서 공식적인 환영 만찬 한다고 합니다. 아, 예, 이 만찬이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그치요. 외국 예. 정상한테 깊은 어떤 신뢰를 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뭐 그리고 또 각별하게 환영한다, 뭐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또 여태껏 만찬을 안 했었나 봐. 외국 정상들은 꽤나 초청했었는데, 그지? 예,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또 베푼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렇다고. 아이, 뭘 만찬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참. 아니, 나는 근데 그게 생각나서 그러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뉴스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트럼프 씨가 갱노했다, 뭐. 아, 그랬잖아, 경로했다고 막 걱정들 바들바들 떨고 막 대미 관계 어떻게 하냐 난리 났다 막 그랬잖아. 뭐 그랬긴 했죠. 쓰잘데기 없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막 너블대는 애들 많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결과는 어때? 대접받고, 의전 지대로 받고, 응? 심지어 첫 번째로 뭐 만찬 초청까지 판다 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경로했다고 걱정하고 발발 떨던 언론들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무슨 뭐 그런 의전 같은 게 중요합니까? 그 외교의 내용이 얼마나 알찬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찬 같은 거는 원래 그 외국의 정상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갔을 때 지혜진도 한미 정상간에 그럼 만찬 자리가 있었나? 아니요. 저는 오찬. 아, 점심 오찬. 저는 그 만찬은 좀 별로라. 배부를까봐.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아유, 나는 그 만찬 해준다 그랬어도 됐다 그랬을 거예요. 그 너무 이렇게 뻑적지그리한 그런 것도 좀 싫고 내 취향은 근데 취향 따지는 자리 아니고 그게 또 반반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오찬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저는. 지혜진님 첫 번째 미국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유, 그럼요. 그때 참 대변인 성추문 난리 부르스. 난리 부르스. 아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뜨겁고. 저기요. 우리 외교사의 한 획을 걷은 사건이잖아. 진짜 역대급이라 진짜. 그 얘긴 모르시나 보다. 뭐? 그 미국 외교사에도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었어요. 아, 미국 외교사에도? 예. 아, 내가 이제. 그 200년 넘는 자기네 외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라면서 이 미국 쪽도 되게 황당해하고 저 교포들도 막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웃음은 나셔? 코미디긴 하잖아요. 그건 그래. 국격 떨어뜨리면서 웃기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어떤 떨어뜨리기에 썸하겠지, 그게. 아이고 참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네요. 추억. 그런 걸 누가 추억이라고 그래? 상처라고 그러지. 지울 수 없는 망신이지. 그 좋지 않은 말을- 과거는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긴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성과 같은 거 뭐 있는 거 뭐 다 묻혀버리다 아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 성과가? 그게 이제 그때 그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뭐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되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는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그 미국 측과 처음으로 첫 번째 했던 협상은 기억납니다. 참 그때 양국 간에 아주 팽팽한 신경전도 있었고 그 첫 번째 했던 협상이라서 뭐였어요, 그게? 그 제가 미국 가서 쓸 침대 매트리스 문제였죠. 매트리스, 그때 매트. 그거.
그 미국 매트리스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매트리스에 그 스프링 강도를 맞춰달라. 응. 그 우리 보좌진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냥 써라. 아 그때 그걸로 아주 팽팽한 협상을 벌였던. 아, 이거 개그죠, 이거 개그. 아니에요. 그 뉴스 기사에도 나왔었던 건데 뭘. 아, 실제로? 예. 와, 요즘 유행할 말 실화야, 실화? 예. 리얼, 레알. 중요하긴 해. 뭐, 허리가 편안해야 푹 자니까, 숙면하니까. 그러니까 그 7시간 이상 잘려면은 식사는 요즘 잘 하시죠? 아이고 참 규칙적인 생활은 요즘 최고지요. 예, 그래서 끼니 때가 좀만 지나도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와요. 저녁에 허기짐에 소리인데. 예, 들어갑시다. 지 뱃소리를 지가 성대모사라고. 문 열어요. 예.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아까 막 우리 앱 게시판에도 왜 구호고는 그걸 다루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선거 개입 조작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래 번번이 막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이번 조작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엔 정보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지지난번에는 그게 있었지요. BBK. 비비카 기억나시지요? 안 나. 그 동영상은 있는데 주어는 없다는 그 전대미문의 주어 상실 희롱 사건. 저기요 그 그 문제로 참 9년 넘게 복역하고 나와서 그 미국에 있는 분. 그분 요즘 화력이 아주 폭발했던데. 그거는 이제 자기 SNS에 쓰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니죠. 그거 말고도 금융거래 내역도 공개할 거라 그러고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회유와 협박들. 그런 거를 갖다가 아유 다 이렇게. 에이, 왜 그 다 끝나지 가지고 그래 뒤끝있게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다시 파봐야 되지 뭘 않을까요? 파악하기는 나 기나팔래 아이고 나 기가려 아이고 누가 내 얘기하나 그 사람이 하나 보지. 걔는 왜 그러나 몰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라 내가 그렇게 빌어주고 내가 실제로 진심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 아무튼 그때 BBK 가짜 편지 막 흔들던 그분도 있었고 홍감탱이 아유 증거 조작에 허위 기자회견에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저 우리 쪽에서 내 측근 관계자 이미 이제 입장을 전했어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 대응할 가치도 없다 말 대꾸 하고 싶지도 않아 됐어 얘기하 그만 얘기, 이게 끝. 이제 그러니까 그 조작 사건 의혹이 깔끔하게 다 풀리질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번번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기고 예, 의혹이 깔끔하게 풀린 걸 봤으면은 이번 판에도 아유 그런 조작질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랬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유 지난번에도 그런 일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번번이 조작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요 MB님 어디 가셨어요? 그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의 없게 그냥 가시나? 아이고 참. 아까 저 차키하고 다 챙겨서 가시는데 뱃속에서 내가 배가 고프네. 맞습니다. 예. 자넨 근데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 방미 소식 정리 좀 해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뭐 첫 순방, 중요한 순방이죠. 근데요. 우리 제일 관심사는 안보 문제잖아요. 또 한미동맹, 네. 뭐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네. 좀 이제 네. 북한 문제에 대한 뭐 조율이 잘 될까. 예.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제를 거론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전화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사드 문제가 반드시 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미 간 무역이 불균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네.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뭐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있다. 미국이 정말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한 전투 그렇죠. 중국군에 밀려가지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그 흥남철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투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예. 흥남 철수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우리 피난민들을 다 싣고 왔지 않습니까? 네. 위협을 무릅쓰고 네. 그 피난민의 아들이 바로 나다. 그렇죠.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뭐 감성적 접근, 정서적 접근이 되는 것이고 예.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
연설에서는 이제 우리 한미 양국은 경제 동반자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교역 투자 확대를 넘어서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게 사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나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 기업이 없다는 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건이 적절하면은 관여하지만은 조건이 맞을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접근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다. 우리 생각이 같다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이 관여라는 게 사실은 대화 뭐 이런 거죠. 대화 그렇죠. 협상이죠. 예. 어쨌든 그러한 관여가 압박 작전을 약화하느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병행하자. 제재는 제재지만 대화를 병행하자. 오케이. 뭐 문제가 뭐가 있냐. 예. 근데 돈 문제는 우리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예.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는 뭐 한미 동맹에 대해 미국이 불만 갖고 있을 수 있다. 사드 문제에 불쾌감 갖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FTA에 대해서도 여전히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 네. 양국 정상은 무역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경제다. 돈이다. 돈이죠.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한미 FTA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예, 예. 이 안보도 돈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결국 그 방위비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메커니즘이 있다. 그 메커니즘이 계속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뭐 한미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은 계속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죠. 그걸 지금 언급한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경제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주로 했지만 대북 문제는 그건 별로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노골적으로 표출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게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다르지 않다. 또 우리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여권에서 약간 부담 가지는 쪽이 이런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대신에 경제 문제로 매우 터프하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예. 나토나 유럽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미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 등등에 대해서 우리 조건을 좀 받아들이려면 경제 문제에서 양보해라. 뭐 이런 식일 수도 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전략에 대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은 투트랙입니다. 한미 동맹, 양국 경제 협력 중요성 다 강조하는 거고 오늘 이제 호평을 받은 게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를 했어요. 예,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예, 장진호 예. 전투는 이제 6.25 전쟁 때